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맏며느리예요. 맏며느리지만 저보다 일찍 결혼한 둘째 도련님네가 있어요. 저는 작지만 제 명의 약국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배운 만큼 뭐 벌이는 좋고 적성에 맞아요. 아이 생기고 바빠지더라도 직원들 두고 있어서 나름 여유롭기도 하고요. 목이 좋아서 이 자리는 안 놓치고 저 나이 들어서까지 잡고 있으려고요. 신랑은 대학 때 얼굴만 알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연결이 되더라고요. 인연이란 게 그런가 봐요.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도 만족스러운 결혼이었는데 요즘 거슬리는 사람은 제 동서예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시집을 저보다 먼저 왔잖아요. 저보다 시댁을 알아도 더 잘 알겠지 싶어 존중하고자 해요. 저는 시댁에선 신입사원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나보다 아랫 사람이지만 항상 귀 기울이고 대우하려는데 동서는 그저 뚱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약사가 됐지만 사실 저 성격 장난 아닌 사람이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사실 공부에 춤을 붙인 고등학생 때 말고 중학교 때 저도 좀 놀았어요. 공부 좀 하는 날라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껌 좀 씹어봤다고요. 그러다 정신 차려 공부했고 약학 공부할 때야 나름 지성인이고 생면 다루는 업종이란 착하게 살자 그러다 보니 누그러지고 노인 환자분께 성질 드러낼 이유는 더더욱 없고요.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약사도 서비스업이다 생각하고 점잖게 행동하죠. 제법 다듬어지긴 했지만 사람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죠. 덮었을 뿐이죠. 남이지만 남편 한 사람으로 엮인 시댁 식구 거기에 한 다리 건너 동서? 뭐 얼마나 마주치겠어요. 뚱 하건 말건 신경 안 쓰고 넘겼더니 점점 기고만장해요. 신랑 말 들으니 둘째인 도련님 학교 다닐 때 사고쳐서 동서는 휴학계 내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시부모님이 애 봐줄게 학원 마무리하라고 해도 복학 안 하고 집에서 뒹군다고 하네요. 조카 아이 벌써 초등학교 2학년, 5살짜리 여자애 하나 있어요. 처음 집에 인사 갔을 때 다 큰 아이가 둘이나 있어서 놀랐어요. 동서를 쳐다보는 눈길이며 시부모님이 말로는 잘해 잘해 하시며 한숨을 폭 쉬시는 것이 안 봐도 뻔하죠. 애들 행색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제 직업 때문이 아니라 결혼해선 최대한 저로 인해 분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 부모에게 이쁘게 보이면야 좋죠. 잘은 못해드려도 찾아뵐 때는 웃는 낙 기본 아닌가요? 그렇게 웃는 낮에 침 뱉는 사람이 동서랍니다. 제가 뭐라도 도울 거 있나 싶어 부엌에 가면 거슬린다며 핀잔. 뭐 어디 있어요? 물으면 그것도 모르냐면 핀잔. 오냐 오냐 봐주니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참고 있는데 어머니와 저 이야기하는데 톡 끼어들어 이러더라고요. 오빠, 아니 삼촌 어디가 좋아서 결혼했어요? 약사라며 돈도 잘 벌 텐데. 오빠, 삼촌? 어머니를 바라보니 쟨 저렇게 부른다. 영 안 고쳐져. 아휴 하시면서 이젠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지 하니 입을 삐죽거리더라고요. 그래도 대학 다니다 사고친 거라 들었는데 기본 상식이면 태도가 무슨 중학생만도 못하고 그래도 나이 29인 어린 나이도 아닌 사람이 어째 이러지 싶었나. 네, 제가 약사라 돈 잘 벌어서 사람만 보고 선택할 수 있어서요. 사람 보고 이 남자다 싶어 결혼했죠. 하니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우셨나 본데 동서는 눈을 빙그릇 돌리더군요. 입기 싫은 옷은 놔줘요 하기에 저 별로 좋은 옷 없는데 하니 돈 벌어서 어디다 써요? 저축해서 대학병원 앞에 약국 차려야죠. 제 꿈이 그거예요. 했더니 주기 싫으면 말아요. 흥! 더러워서 안 입고 말지. 그러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요. 어머니는 제가 샘나서 저런다 하시는데 아니 지가 샘낼 게 뭐 있죠? 각자 다른 인생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뽑기 뽑아서 약사 된 건가요? 너 부모 잘 만나 약사 안다고. 대학 내내 장학생으로 돈 굳히고 나도 틈틈이 과외한 돈 보태서 약국 차린 건데 어느 날 시댁에 들렀더니 어른들은 안 계시든지 5살 조카가 끙차 하더니 문 열어줬어요. 아이고 조카님 하니 방긋 웃더니 재수없는 년이다 이러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고 어? 뭐라고 아가? 나? 따라 들어가니 지 엄마 방으로 조르르 들어가 엄마 재수없는 년 왔던 그러더니 나와서 저한테 폭 안기더라고요.
동서가 추리닝 차림으로 눈 비비며 산발한 채로 어슬렁 나오더니 절 보고 흠칫 제품의 조카 지 딸을 보더니 눈을 부라리는데 아마도 절 재수없는 운운하며 궁시렁거린 게지요. 조카는 그 말 듣고 저를 그렇게 부른 거고요. 하긴 없는 곳에는 나라님 욕도 한다지요. 그건 별일 아니지만 딱 들켜버렸네. 거기에 도끼눈은 뭐야? 둘러대지도 않아요. 싸가지 없는 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있는 집에 어린 나이에 애배어 들어왔다던 동서. 공부 마치라고 그리 등 떠밀어도 둘째 임신했다며 기어이 눌러앉았다는 동서. 부모님들 필요하신 영양제랑 챙겨왔는데 안 계시나 보네? 놓고 갈게 들어오시면 전해줘. 하고 일단은 나왔어요. 어린 조카 붙들고 신문하기도 그래서요. 참자. 못나서 자격지심 가진 게지. 저녁에 전화로 어머니께 영양제 드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제일 비싼 라인 2개가 없다시네요. 어머,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아버지 스케줄 맞춰서 순서대로 오전 오후 흡수율 좋게 짠 거예요. 동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게 메인이에요. 2가지 같이 드셔야 시너지 효과가 나서 탈 없이 흡수되는 거라 2개 묶어놨던 거예요. 노인분들 드시면 좋은 거거든요. 다음날 찾았다며 하며 전화 주시는데 동서가 지 친정부모 가져다 준다고 슬쩍 빼놓은 모양이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게 좀 비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랑 잘 챙겨 드세요. 다 드실 쯤 제가 그건 꼭 보충할게요. 뭐라고 혼이 났는지 동서가 불통거리며 전화를 했어요. 그거 지 부모 것은 안 주냐네요? 아니, 제가 왜요? 그거 가격이 나가서. 그런데 왜 내가 동선의 부모까지 챙겨? 동서 부모는 동서가 챙겨야지. 나는 동선의 부모 뵌 적도 없어. 웬 거지 같은 년인가 싶어 싸늘하게 대답했더니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내가 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준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챙겨주려고 했는데 그걸 뺏어가요? 그쪽이 약사니까 약 같은 거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싸게 띄워가지고 와서 파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 주면 탈라나? 일단 나는 약사지 약장사가 아니고요, 동서. 그거 한 세트에 80만 원이에요. 일반 굴러다니는 영양제 아니고요. 내가 약사라서 뭔가 믿겠거니 한다면 일단 원가로 해줄 수는 있어요. 워낙 비싸서 나도 거둬줄 수는 없어요. 65만 원 해줄게요. 부모님 드리고 싶으면 싸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시부모님 드리는 건 제 마음이 있고 도리지만 동서네까지 제가 챙길 의무도 없고요. 부모님 손 대기 전에 동서가 먼저 손대고 빼돌린 거 사과받았다 칠게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끊어요. 줄줄이 손님들 처방전 산더미 같은데 웬 거지 같은 전화를 받으니 기분이 몹시 불편하고 잠시 밖으로 나와 숨 고르고 있자니 요거 이 붙들고 재수없는 년 우는부터 하는 짓이 영 괘씸하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왜 동서 시집살이를 해요? 더구나 못나디 못난 거 뒤로는 욕하면서 뭐 하나 뜯어먹지 못해 안달인 거짓년을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서 동서 하나일까요? 남은 바랄 거 있어서 뒷말을 안 나오게 조심하다구만 동서는 그런 것도 없네요. 슬슬 봉인된 성격이 쑥 올라오대요. 나 왕년에 껌 좀 씹었던 사람이란다. 너 잘못 걸렸어 이년아. 어머니께 쇠고기 막 잡은 거 공수해가니 저녁 같이 먹자 했어요. 소스만 준비해 주시라고. 오야 하시면 반기시대요. 아버님 반주하실 술까지 준비해서 가니 쌈채소 준비한다고 동서는 주방에서 입이 대빨. 거실에 일회용 버너 2개 깔려있더라고요. 바쁘게 상 펴고 열심히 동서 남편 서방님 퇴근 시댁으로 한 신랑까지 합류해서 만찬이 시작됐죠. 세상에 고기 때깔 좀 보라며 아버님 어머님은 흡족해 하시고 따로 손질해서 20근 정도 갈비 준비한 거 보고 그리 반기시네요. 제가 해서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손질해서 가져왔어요. 2번 정도 기름 걷어내시면 드시기 좋을 거예요, 어머니. 많지는 않지만 한두 끼는 넉넉히 드실 거예요. 동서, 일거리만 늘렸네. 미안해. 웬일로 티 안 내고 저쪽에서 쭈그런 고기 굽는 동서. 가지고 간 술로 기분 좋은 세부자. 어머니는 피곤할 텐데 어찌 이런 걸 챙기냐며 연실 맛있다 하시고 분위기 좋은 이때 작은 쌈을 싸서 5살 조카를 불렀지요. 조카님, 아 하니 지 엄마 옆에 있다가 또도도도 달려와서 아기 새처럼 입을 벌리고 받아 오물오물 저와 눈 마주치자 히히 몸을 베베 꼬면서
지혜 엄마한테 가는 조카가 귀여워서 다들 그 모습 흐뭇하게 보고 있는데 엄마, 재수없는 년이 이거 줬어. 순식간에 정적이 된 시댁. 희준아, 말버릇이 그게 뭐야? 큰엄마, 큰엄마. 누가 그런 말을 해? 누가 그래? 얼굴이 붉어져서 소리치는 서방님. 뜨끔한 건지 아무 말 없이 눈 깔고 있는 동서. 엄마가 재수없는 년이랬어, 저 언니. 그런데 나는 좋아. 아이고, 그 와중에 언니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조카님. 어머니 아버지 표정은 안절부절. 신랑은 신랑대로 불구락 푸르락. 쪼그리고 앉아서 변명도 없이 집게로 고기를 쿡쿡 찌르고 있는 동서년. 가만 보니 시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나나무이면서 또 서방님한테는 꼼빡 죽더라고요, 동서가. 아니 얘가 괜히 TV 보고 저래. 내가 한 말 아니라. 웅얼웅얼 집게로 쇠고기로 난도질하고 앉아있는 서방님이 이를 악물고 있다 보자더군요. 제가 왜 저런다니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들이 한참 말 배울 때라 저런다. 어디서 들은 말 아무데나 붙이고 그런다 하시면서 동서년 위아래로 훑으시는 어머니께 술 한잔 올리고 어머니께 저도 한잔 청해 마시고 그 후부터 저는 일부러 안 웃었어요. 네네 하면서 그때부터 한숨 푹 쉬고 달래는 말씀에 일부러 티나게 얼굴 굳히고 일찍 나와버렸지요. 안절부절 서방님부터 특히나 술 좀 마신 아버님은 동서년 입 찢어버릴 기세더라고요. 나 중학교 때 오공주 못된 짓거리? 나는 몸무를 겸비한 년. 내가 모양 빠지게 나댈 필요가 있나요? 다른 사람 눈치로 숨 막히는 게 뭔지 내가 보여줄게. 돌아오는 길에 신랑이 서방님 좋다고 죽자 살자 목매고 그러다 기어이 임신했다고 들어 앉았으면서 하는 짓은 영 밉상이고 동아리 술자리 하면서 끝까지 옆에서 부비대다 술김에 어쩐 모양인데 서방님은 말 그대로 애 때문에 코 깨고 그러면서도 눈치는 더럽게 없고 게으르고 공부하긴 싫어해서 공부 마무리 시부모님이 하라 해도 안 하고 불평이라고 애 엄마가 해 중천에또도 안 일어나 서방님이면 아이도 다 시어머니가 챙긴다고 그러면서 자기 무시한다고 시어머니께 가끔 대들기도 하는 모양이고요. 제가 맏며느리로 총대매야겠네 싶더라고요. 시부모님 찌찌덕거리 결국 제 일이 되었으니까요. 무식하고 본데 없는 동서녀는 서방님께 단단히 한 소리를 들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다음날 약국으로 찾아왔어요. 저기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니, 지가 왜 씩씩대죠? 어머 동서, 조카님은 어쩌고 왔어요? 잠깐만요. 직원에게 부탁하고 태워서 집으로 갔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하자고. 동서,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저기요라니 본데 없는 것 같으니. 우리 신혼살림 요모조모 뜯어보고 추접스럽게 여기저기 둘러보며 냉장고며 주방용품들 만지작 주둥이가 또 불룩해서는 얼마짜린지 묻기에 뒤에 영 하나 더 붙여서 대답해주니 히익 히익 하며 눈에 심술이 그득그득 차 올라오대요. 그쪽 때문에 신랑한테 혼나고 울 애기도 혼나서 울었어요. 바쁘다면서 왜 쓸데없이 집에 들락거려요? 내 시댁에 내가 가는데 왜 눈치 봐야 돼? 그쪽 보러 간 거 아닌데? 그쪽? 그럼 그쪽이지. 그쪽이 그쪽이라 말하는데 나 역시 그쪽이라 하지. 달리 할 말 있나? 그럼 내가 윗사람이 돼서 이 대접을 받고도 고분고분 예예 할 줄 알았어? 시끄러운 소리 말고 이거나 마시든가 해. 혼수로 장만한 이태리집 부부 커피잔에 커피 내려서 쓱 밀어주니 요년이 아래로 밀쳐서 쨍그랑. 어머 미안해요 하면서 눈을 웃고 있는 동서년. 그거 비싼 건데 서방님 얼마나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얘 돌 키우는 집에 갚아내라 하기도 그렇고 어쩌나? 말이 나와 하는 말이지. 한 푼 두 푼 벌기라도 해야지. 젊은 애가 어쩜 그렇게 식충애같이 얘 빌미로 집에 들러붙어 그리 뻗대? 남들 다 키우는 애 혼자 나와 키우는 것처럼. 야, 너 뭐랬어? 식충이? 이 삐리리년이? 전곡을 찔렀는지 바로 육두문자를 하면서 손톱을 달려 세우며 제게 달려오네요. 동소년에게 순식간에 머리채를 잡혀버렸어요. 제가 먼저 때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어는 해야죠. 상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제가 결혼은 늦었어도 손윗 사람 아니겠어요? 동서가 잡히는 게 낫지. 형님인 제가 머리채 잡히면 콩가루 집안 되죠. 애 낳았네 어쩌네. 집안에서야 유세 부리고 뻗대지만 얘는 사회생활도 안 해본 무식한 초짜년.
달려오는 년의 뚱뚱한 몸은 날렵한 제가 요리조리 피하며 농락하기 어렵지 않죠. 제가 기회 봐서 기싸대기를 한 대 후려치고 빠졌는데 곧바로 중심을 잃고 쿵 하고 동선현이 넘어지는 것을 보자 저도 모르게 예전에 놀던 가락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침착하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쌓인 감정이 많아서인지 눈에 힘을 팍 주고 고개를 쳐드는 동선현 턱주가리를 냅다 발로 차버렸지 뭐예요. 제가 동선현을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요년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디서 눈가를 그렇게 뜰까요? 무식한 것은 답이 없어요. 윗사람이 순하면 기어오지 말았어야죠. 발차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목젖을 맞아서 꼴딱꼴딱 하는데 에이 안 죽어요 저 정도로는. 이리저리 뒹굴리며 침 흘리는데 아 더러워. 인연이 정신 차리고 멧돼지처럼 소리 빽빽 지르면서 다시 달려드는 거 두둑하게 살집이 있는 명치를 팍 때려서 주저앉히고 흉지면 큰일 나니까 적당히 흉 앉을 곳만 골라서 살짝 밟아줬죠. 혈 좀 뚫리라고요. 피가 팡팡 잘 돌아야 머리로 피가 잘 가서 좀 똑똑해지지 않겠어요? 저나 나나 여자인데 뭐 죽을 만큼 때리고 그랬겠어요? 얜 보니깐 지 몸뚱이도 감당 못하던데 무슨 깡으로 제게 덤볐을까요? 참 한심스러워. 제가 그냥 책만 보던 모범생인 줄 알았던가 봐요. 저도 좀 육두문자 날리면서 상대 좀 해줬죠. 왕년에 날라리 후배들한테 쓰던 건데 동서 붙들고 쓸 줄은 몰랐네요 저도. 야 이거사. 인연이 못 배우고 싸가지 없는 거 다 얘기 듣고 알아서 대우해주면 그런가 보다. 알아서 기어야지. 어디서 박박 기어오르고 네 발로 찾아오니 잡년아. 시부모 보는 앞에서 네 딸년이 그 어린 것이 그 봉변당하는 거 네 눈깔로 다 쳐보고 감히 네가 나 붙들고 할 말이 있어? 이 무식한 거다. 아무리 머리가 안 돌아가는 깡통이라도 네가 그 집안 딸도 아니고 너나 나나 어차피 남이 사이인데 같은 처제에 마음 맞춰 콩고물이나 얻어먹지 어디서 시누이 노릇해가면서 부스러기 고마운 줄도 모르고 주둥이질이야? 언감생신 내 머리채를 잡니? 별것도 아닌 게 주제 파악이 그렇게 안 돼? 이 소리를 말해줘. 동소년 머리채를 잡고 귀에다 바짝 대고 한자 귀에다 쳐박아 넣어줬죠. 미친년에는 미친년이 약. 마지막 말 끝나고는 꺄 온몸을 다해 비명을 지르면서 고막 나가도록 소리를 질렀지요. 덕분에 저 목 쉬었어요. 인연 탓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도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도 풀 겸 아주 발광을 해줬죠. 인연이 귀 아픈지 귀를 막더라고요. 어딜 하면 손목을 딱 잡고 고막 찢어지라고 귀에다 바짝 대고 소리 질렀죠. 알아들었으려나요? 다음에 저 만나면 눈 까르려나요? 이 무식한 것이 어디 두고 보자며 인연은 나가고 저는 동선현이 깨버린 커피잔 그대로 놓고 조금 쉬었다가 약국으로 갔어요. 잠잠하게 있다가 저녁 무렵 정도 되니 걸려온 어머니 전화. 쉰 목소리 더 긁어가며 받았지요. 예, 아가, 희주애미가 영 이상한 소리를 한다? 네가 얘 때렸니? 지 말로는 어제 일 사과하러 갔는데 네가 때리고 밟았다 그런다? 너한테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목 졸리고 죽을 뻔했다고 눈물바람이다. 어머니, 동서가 그래요? 아, 무섭네요. 동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세상에 그 사람이 어머니께 그래요? 아가,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아가? 동서가 할 말 있다고 찾아가서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말이 길어질까 싶어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신혼살림 내던지고 그러더니 제 머리채를 쥐어뜯더라고요. 저 그 사람한테 깔려서 아프다고 이거 넣으라고 살려달라고 비명 지르다 보니 목이 이러네요. 우리 두 사람 일이라 분란 일으키지 말고 둘이 해결해야지 속 끓이고 있었는데 동서가 어머니를 붙들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어쩌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닐 줄 알고 전화한 거다. 나도 듣자마자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 세상에 알겠다. 저걸 어쩐다니. 어디 그런 거짓말을 다. 아가, 너 목 어쩐다니. 다친 데는 없니 아가? 세상에. 알았다. 내 이것을. 동서 인연이 생각보다 더 멍청한 년이더라고요. 집으로 쫓아가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울어버릴까요? 아니요. 그건 하순하는 짓 기다려보기로 했죠. 절대로 가만히 있을 년 아니고 대세가 기울어진 것도 모르고 그저 같이 산 지나세월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지가 귀여움받고 살던 년도 아니고 누구 말이 먹힐지 뻔하죠.
하지만 그 세월 미운 적 무시 못하기에 전 시어머니도 안 믿어요. 똑같이 행동해선 피곤하고 안 먹히죠. 한 2시간쯤 후 동소년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희지 엄마인데요. 있잖아요. 이지랄하는데 얘 봐라. 요거 함정? 생전 안 하던 형님 소리를 말도 조곤조곤. 아마도 녹음 중이거나 옆에서 시어머니가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멍청한 거 평소대로 해야지 이거사. 웬일이야 동서가? 나 저기요라고 부르잖아. 그쪽이라며. 그래 살림 부수고 그렇게 나 쥐어뜯고 두들겨 패고 속이 좀 풀려? 화 다 풀려서 이제는 형님이야? 야 내가 언제. 아니 형님 그게 아니고 형님이 분명 아까 집에서 저 머리끄댕이 잡고 때리고 밟았잖아요. 목 조르고. 동서 어머니는 동서가 샘내시는 거라시던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쯤이면 거짓말해도 정도껏 해야지. 양심이 있으면 알잖아. 누가 머리채를 잡고 때렸는지. 상식적으로 덩치 차이가 이렇게나 나는데 내가 동서를 어떻게 때려. 동서가 맞을 사람이야? 나 안 그래도 동서 사정이 그렇다고 하기에 집안 분란 일으키기 싫어서 윗동서 노릇 안 하려고 노력했어. 보니까 동서는 내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은 거야. 그래, 동서가 나보다 훨씬 먼저 시집가서 살고 있었으니 그 집 며느리에 굴러온 돌은 빠져줄게. 어머니 아버지께는 내가 동서에게 일절 않고 잘 돌려 말할게.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나 음해하지 마. 사람이 양심은 있어야지. 나 지금 목쉰 거 안 들려? 동서한테 맞아가면서 누가 그 남자하고 살아. 됐어, 끝이야. 동소년이 흥분한 째진 목소리로 아니 내가 언제 이러는 소리 뒤편으로 이럴 줄 알았어. 인연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새아가며 저를 부르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겹쳐 들렸고 전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는 모든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나쁜 짓을 했으니 착한 일로 감정 정화를 해야겠죠. 그날 일찍 약국문 닫고 직원들하고 회식하러 갔어요. 시댁에선 알아서 지지고 볶겠죠. 아닌 말로 오랜 세월 같이 산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으른 며느리냐 아니면 굴러온 창창한 자영업 전문직 며느리냐. 둘 중 어느 것에 가치를 둘까요? 앞으로 곱게 살려면 일단 저 무식하고 게으르다는 동소년을 제가 잡아둬야 편하겠죠. 이 집안도 저도요. 신랑도 불나게 전화했지만 저는 느긋하게 직원들하고 스테이크 잘랐지요. 이 시간 애탈 사람은 제가 아니죠. 이제 누가 때렸네 맞았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며느리가 둘째 며느리 때문에 이혼하겠다 해버린 거죠. 누가 이 꼴을 볼까요? 직원들 잘 먹여보낸 후 신랑 문자에 답장을 했죠. 머리 좀 식히고 싶다고. 나도 처음 당한 봉변이라 생각 좀 해봐야겠다고요. 신랑이 얼른 집에 들어오라고. 동서년 우리 집에서 무릎 꿇고 있다네요. 가보니 시부모님 서방님 총 출동해서 미안하다고. 저 못된 것 한 번만 용서하라며 다시 이런 일 있으면 그대로 저거 내다 버릴 테니 참으라고. 신혼에 이게 웬 말이냐며 제가 안 치운 깨진 커피잔과 드잡이 하느라고 헝클어진 집안꼴도 다 보았겠죠. 동서년은 보니 서방님께 맞았는지 입술이 터져서 무릎을 언제부터 꿇고 있었는지 일어서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안겨 서럽게 우는 걸로 대충 마무리하기로 했죠.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쉰 목소리로 동서를 가리키며 내가 잘 버는 게 다행인 거지 왜 샘날 일이냐며 내가 가진 만큼 부모면 족하며 이득이면 이득이지 그게 왜 너한테 머리채 잡힐 일이냐며 시댁 식구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로 쐐기를 박았죠. 어쩌다 마주칠 일 있으면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 시아버지, 서방님이 곤두서서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 동소년 실수라도 할까 난리고 입이라도 삐죽이는 날이면 바로 호통해. 저야 세상 없는 속 깊고 착한 데다 능력까지 있는 며느리죠. 허허. 그날 이후로 제 나름대로 동서 길들이기도 해요. 꼭 모질고 독하게 해야 말 듣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살살 기어오른다 싶으면 동서 귀에 대고 눈 안 깔아? 해버려요. 건방 떨면 다음번에 네가 나가야 할 거라고. 어디 너 잡는 사람 있는지 보자 했어요. 지 말이 진실이었어도 시댁은 저를 택할 거란 걸 알겠죠. 동서는 이제 제법 얌전합니다. 머리로는 당할 수 없고 입지로도 당할 수 없고 사악한 면에서 더더욱 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러게 처음부터 눈치 챙겼으면 오죽 좋아요?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꼭 본성 나오게 해요. 지까지 것한테 머리 굴린다는 자체만으로도 자존심 상했어요. 싸가지 없는 시누이 동서 그런 것들 상대를 봐가면서 덤비기를.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5살, 2살 아들, 딸들을 키우는 40대 초반 엄마입니다.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아이들이 아직 어린 편이에요. 5살 연상의 남편하고 뒤늦은 맞선으로 조금은 늦은 결혼을 치르다 보니 주변에서는 얼른 아이 낳고 살라는 성화가 극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쪽에서 말이 많았죠. 제 남편은 더 늦었다가는 50을 바라보고 아이를 가지게 될 판이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멋모르고 결혼해 아이를 가지고 낳고 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살았습니다. 직장을 여전히 다니고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육아를 병행하려니 힘든 점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일에 미쳐 산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이젠 아이들 때문에 반차 좀 내달라고 눈치를 보고만 있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껏 아이들과 부대껴 지내면서 저만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고 자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니로부터 사소한 일을 겪고 난 후 지금껏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네요. 하필 상대가 시어머니시다 보니 회사 동료나 친구를 대하는 것과는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힘들기도 했고요. 하소연 반 그리고 사이다 투첩 반 하고자 일이 사연을 적겠다고 점심시간을 쪼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랑 차별하고 혼자 된 지 벌써 10년도 더 넘으셨답니다. 제가 이 집에 결혼해서 들어오기도 훨씬 전이었으니 제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껏 쭉 혼자 살고 계시고 재혼 생각도 없으신지 누굴 만나보라 말씀을 드려도 늘 시큰둥 하시답니다. 그저 아들 보고 사는 게 좋다는 섬뜩한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래서 재혼 생각이 없구나 싶을 정도로 제 눈에도 어머님은 저희 남편과 충분히 바빠 보이셨답니다. 모자 사랑을 나누느라고 말이에요. 그간에 사소한 일들이 많았는데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걸 꼽아보자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 모임에 따라가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에서는 연말마다 직원들이 배우자를 불러서 회사 옥상에서 작은 파티 같은 걸 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였다 보니 이게 연례 행사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었죠. 저는 결혼 직전에 처음 참석을 했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매일 참석을 하겠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그 해에 어머님이 자기가 대신 그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한 해에 바로 임신을 한 바람에 그 당시 임산부였는데요. 몸 때문에 일어나는 걸 조금 버거워하고 있으니 뜬금없이 이 말을 꺼내신 겁니다. 남편 회사 파티는 아무래도 자신이 가야겠다고 말이죠. 눈이 동그래지는 건 저도 그렇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길 엄마가 왜 가냐면서 바로 반박을 하는 남편을 보며 저 또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혼란스러웠죠. 보통의 엄마들이 아들 회사 파티까지 따라가려고 하나 싶어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은 남편이 총각 일적에도 가지 않던 회사 파티를 갑자기 결혼하고 나서야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그 해부터는 남편이 더 이상 회사 파티에 대한 언급을 일절하지 않기 시작했답니다. 또 어머님이 가겠다고 하실까 싶어서 어머님 몰래 저하고 둘만 공유를 하며 회사 파티에 참석을 했었네요. 뭐 그 밖에도 나서지 말아야 할 곳에 나서겠다고 하신 적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남편은 밖에 있으라면서 자신이 수술실에 들어가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다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제지를 당하기도 하셨어요. 그때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는 제가 아이를 낳고 난 후 조리원에 들어가 있을 적에 하루도 쉬지 않고 흉을 보셨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란 사람이 며느리가 애를 낳는데 남편 대신 수술실에 따라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냐면 말이죠. 살다 그런 시어머니는 처음 봤다면서 저를 걱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제서야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보통 얘기는 정말 아니라는 걸 말이죠. 당장에 처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님께 간섭당할 구실을 만들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더욱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남편이랑 제가 어딜 가거나 뭘 먹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에 대해서는 어머님께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겠다 맹세를 했죠. 그래야 저도 편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며 지내다 보니 맹세했던 것들이 마음처럼 쉽게 되진 않았어요. 살다 보면 늘 원치 않은 일들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게 인생일 테지만 말이죠. 저도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사랑을 유별나게 보이는 분이다 보니 같은 여자로서 그리 가깝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명절이나 어머님 생신,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저도 제 일이 바쁘고 육아가 바쁘다며 어머님을 배려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한 번씩 애들이 아파 어린이집을 못 간다거나 저희 부부가 너무 바빠서 퇴근을 못하고 회사에 있을 때에는 어머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친정은 너무 멀고 그렇다고 가까이 있는 시어머니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애들 할머니니까 제 아이들을 누구보다 잘 봐주실 분이시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애들 때문이라도 시댁을 간혹 들리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참 기분이 나쁠 만한 경험을 했어요. 어머님의 말도 말이었지만 행동도 문제였던 거죠.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꼭 한마디씩 거들더라고요. 5살인데 키가 덜 크고 있는 것 같다며 먹는 것 걱정을 하더니만 제가 집에서 남편도 잘 먹이긴 하는지에 대해 덩달아 걱정을 내비치셨죠. 걱정을 내비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잔소리가 되어갔고 그 잔소리가 어머님 기분이 나쁠 때에는 화로 변질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이었으면 제가 어떻게든 귀를 닫고 참아보겠는데요. 그렇게 한 번씩 마주치는 저에게 심상궂은 말들만 뱉어내고는 이내 꼭 밥을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평일에 퇴근을 하고 시댁을 찾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보니 시간이 딱 저녁 때였거든요. 미워도 밥은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미운 놈은 떡 하나를 더 준다고 하는데 어머님도 나를 혼내고도 밥은 먹이려는구나 싶었던 거죠. 어머님이 수저만 나르라고 국만 뜨라고 시켜서 대단하게 할 건 없었답니다. 애들 때문에 부엌에 들어가 있기도 힘들었고요. 그러다 시간이 맞으면 남편도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시댁에 건너와서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함을 느낀 건 그로부터 한참 후였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퇴근하고 바로 시댁을 온 것만으로도 이미 일을 더 해내고 있는 것 마냥 힘들었는데 퇴근을 한 엄마가 반갑다면서 애들이 막 보채거나 엉겨붙으려 하는 바람에 제가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상까지 차려주신다고 하니 눈치 보이고 어려운 마음에 옆에서 집 청소라도 하며 계속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긴장이 되어 밥 먹을 때만이라도 밥에만 집중을 하려고 했죠. 남편이랑 어머님이 무슨 밥을 먹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애들 밥을 먹이면서 제 밥도 먹느라 시선은 오로지 옆에 있는 제 아이들과 제 밥만 번갈아가며 고정되어 있었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저희 큰아이가 아주 걱정 어린 표정으로 집에서 밥 먹던 제게 묻더라고요. 우리 엄마 밥은 맨날 맨밥이다. 라고요. 처음엔 어린애가 맨밥이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겨서 빵 터졌습니다. 그런 단어는 어디서 배웠냐면서 묻다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애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집에서 엄마는 맨날 맨밥만 먹잖아. 할머니랑 아빠는 맨날 밥이 반짝반짝 하는데 엄마는 하얀색깔 뿐이잖아. 라고요.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처음 잠시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제서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도 이상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냥 밥을 먹다 무심코 본 남편의 밥 위에 검정콩이나 잡곡들이 올라가 있었던 것 말이죠. 반찬에 섞여 있는 거라고 무심코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다 남편 밥에만 들어가 있던 특별한 잡곡이더라고요. 제 밥에는 단 한 번도 섞여지지 못했던 것들 말이죠. 그제서야 아차 싶었고 더 기억을 끄집어내려 해보니 시어머니의 행동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밥을 퍼야 할 때만큼은 절대로 자신이 하겠다면서 제가 맡기려 하질 않으셨고 늘 가장 늦게 남편과 자신의 밥을 크곤 하셨습니다. 남편도 미처 몰랐던 건지 아니 모른 척을 했던 건지 그걸 봤을 텐데 제게는 아무 말을 안 했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배신감이 차올라 화가 났네요. 먹는 걸로 치사하게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던 스트레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까임을 당한 것만 같았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자가 들어가는 시어머니한테 말이에요. 평소에도 아들 사랑이 유불나셨으니 본래 인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먹는 걸로 째째하게 며느리를 차별하다니요. 정말 생각할수록 믿겨지지 않은 어머님의 쪼잔한 행동에 질색팔색을 했답니다. 그 후 시댁에 다시금 갔었을 때 작정을 하고 어머님의 행동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밥을 유심히 봐야겠다 싶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또다시 제가 밥 버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직접 뜬 특별한 밥을 남편과 자신의 앞에만 놓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 밥은 희멀건 쌀밥인데 두 사람의 밥은 연두색 완두콩이 들어간 밥이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그동안 눈치를 못 챘다고 생각을 하니 제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요.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혼자 바빴으면 이걸 이제서야 눈치를 챘나 싶어 말이죠. 그래서 전 그날부로 시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맛이 없다며 남편한테 애들 좀 먹이라고 대놓고 육아를 맡겼고 저 혼자 먼저 집으로 오는 길에 얼마나 서럽다고 울었는지요. 그날이 목요일인가 그래서 제가 다음날 월차를 내고는 친정으로 가 하룻밤을 자고 친정 엄마한테서 밥을 얻어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은 멘붕이와 저를 찾는다고 난리였고요. 그날 남편에게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밥으로 차별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그게 문제였냐면서 너무나 놀라며 답하더라고요. 당신이 미리 엄마한테 맨밥만 먹겠다고 말을 한 줄 알았지. 잡곡밥을 싫어해서 엄마가 당신한테는 아예 대놓고 안 주는 줄 알았고 설마 엄마가 일부러 안 주고 있을 줄이라고는 나도 상상은 못했던 일이야. 라고 말이에요. 남편도 시어머니가 너무 대놓고 밥을 다르게 주는 모습에 감히 상상을 못했다고 하네요. 설마 이렇게 밥을 가지고 같은 식탁 위에서 시집살이를 할까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남편도 혀를 내두르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데 그저 말이 안 나왔답니다. 그냥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믿겨지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 코로나가 터져서 망정이었지 그도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든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을 거예요. 치사하게 먹는 걸로 이러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가 그 후에 터져버렸고 저는 끝까지 제 건강 핑계를 대놓고 시댁에 가는 걸 회피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을 대신해서 제게 미안한 건지 시댁에 가잔 말을 먼저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으려 했고요.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시댁을 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가기도 했고 재택근무가 가능하던 남편이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다시 꼬여버리게 되었죠. 남편도 출근을 하고 저도 출근을 하고 그러니 애들은 어린이집에 더 열심히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한 번씩 일정이 꼬이게 되면서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시댁을 싫어하는 걸 알던 남편이 절 대신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거나 도로 픽업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러다 한 번씩 남편이 바쁘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 아이들을 데려왔고요. 참고로 밥을 얻어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밥으로 기분 상하기 싫어서 집에 가 먹을게요. 집에 가서 먹고 싶어요. 라는 말을 대놓고 하며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한두 번 당하던 거절을 또 당하기 싫었는지 더는 밥 먹고 가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러다가 남편과 저의 일정이 꼬여 둘 다 시댁에서 마주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늦지막히 갑자기 남편이 퇴근이 늦는다고 한 바람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러 시댁을 가게 된 날이었는데요. 시댁으로 가는 순간까지도 남편한테서 더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제 카톡을 읽지도 않고요. 그러니 일하느라 바쁜가 보다 싶어서 씩씩하게 시댁을 갔는데 얘들을 데리고 나오려 할 때쯤 남편이 시댁에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보아하니 제 핸드폰이 문제였더라고요. 제가 데이터 자체를 꺼놓는 바람에 핸드폰으로 카톡이 더 이상 도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 갑자기 퇴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연락을 했는데 저는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는 시댁으로 왔던 것이었죠. 그 바람에 어머님은 날이라도 잡은 것 마냥 좋아라 하며 저희 부부를 붙잡으셨어요. 오랜만에 밥을 먹고 가라 하시는 겁니다. 밥이라는 단어를 듣는 그 순간 기분이 퍽 상하고 예감이 좋지 못했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고 눈치껏 남편을 쳐다봤는데요. 이놈의 남편이 글쎄 밥 좀 먹고 가라는 시어머니께 마음이 흔들려버리고 말았답니다. 혼자 사는 노모가 밥 좀 먹고 가라고 쳐다를 보니 거절을 못하겠다면서 제 팔을 붙잡았어요. 조금만 줘. 간단하게 줘.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잠시라도 밥만 먹고 가자며 저를 바라보는데 부글부글 차오르는 화를 겨우 누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걸 참아가면서 설마 이번에도 나한테만 맨밥을 주실까 싶었죠. 그렇게 저는 자리에 앉아있다가 A상이라도 어머니께 도와드릴 게 없냐며 주변을 어슬렁거렸어요.
그러면서 제게 퍼즐밥을 유심히 살펴보려고도 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제가 분명 밥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그 후로는 시어머니 앞에서 기분이 나쁜 티를 내가며 밥 먹길 거부해왔거든요. 대놓고 밥은 집에서 편하게 먹겠다는 말씀도 들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는 한 번도 시댁을 찾아오질 않으며 제 딴에 티란 티를 내왔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뵙고 나서도 그리 살갑게 굴려 하질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뉘우치거나 걱정된 것이 없었던지 어머님은 또다시 지난번에 저지른 그 만행들을 또 저지르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 밥이 먼저 차려져 나왔고 그 뒤를 이어서 제 밥이 나왔습니다. 보슬보슬한 김이 올라오다 마는 흰 밥이었어요. 그걸 주시면서 어머님이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넌 나이 들어 나이살 무시 못한다. 지금 당장 뺄 생각을 해야지. 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밥이 꽤나 적어 보였습니다. 성인 공깃밥에 3분의 2 정도가 들어간 정도였달까요? 그걸 보며 또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남편은 꽤나 노심초사해 보였어요. 제가 또 화가 날까 싶었던 건지 제 눈치를 보면서 우리 와이프가 뺄 살이 어딨다고 라는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저를 쳐다봤죠. 제발 참아달라고 애원을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남편을 봐서라도 한 번은 참아내고자 했죠. 그런데 만행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밥그릇과 자신의 밥그릇을 놓던 어머님은 찔리긴 찔린지 밥그릇을 놓자마자 밥숟가락을 들며 얼른 먹어라 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의 시선은 어머님과 남편의 밥그릇에 고정이 되어버린 바람에 도무지 밥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잡곡밥이었어요. 그것도 시뻘건 대추에 노란 잡까지 들어가 있는 영양 잡곡밥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하얀 제 밥그릇과 알록달록하게 빛나는 그들의 밥그릇은 달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또 눈에 보이는지 저희 아들이 괜시리 저를 따라 할머니랑 아빠 밥그릇을 같이 구경하더라고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겨우 아내의 화를 진정시키면서 밥이라도 조용히 먹고 가려 했던 남편이었는데요. 눈앞에 또다시 다른 색상의 밥그릇들이 한 식탁 위에 놓여지는 꼴을 목격한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는 중이었죠. 자신의 엄마가 이리도 치사한 사람인가 싶어서 실망도 하는 중이었을 테고요. 그런 며느리랑 남편, 손주, 손녀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던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고 밥만 꾸역꾸역 챙겨 드셨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눈치채기 전에 혼자 얼른 그 영양밥을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인 듯 말이죠. 저 결국 먹으려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못 먹어주겠네 정말 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 말에 온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따라서 숟가락을 내려놓다가 결국 안 되겠다며 시어머니께 먼저 묻더라고요. 아니 우리 다 같이 같은 식탁 위에 있는 거 맞아? 왜 이 사람 밥그릇은 흰밥인데 우리만 엄마 좀 먹는 걸로 치사하게 진짜? 라고 하면서 허공을 바라보다 한숨까지 쉬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칠까 아니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또 저번처럼 집을 나가버릴까 싶더군요. 잠시 찰나 동안 고민이 되었고 점점 집을 나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가던 중 시어머니 입이 또 말썽이었습니다. 글쎄 저보고 너도 이거 먹냐? 이런 거 먹을 이유가 있나? 라며 책임을 회피하더라고요. 저보고는 영양밥을 먹냐며 먹을 이유가 있냐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신 겁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 식탁 위에서 다 같이 어른이면서 나 혼자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영양밥을 먹으면서 저한테는 먹을 이유가 없다며 고개까지 갸우뚱거리며 모른 척을 하는데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기분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 어쩜 이렇게 며느리에 대한 배려가 없으신 건가 싶어 고개가 절로 저어졌네요.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은 마찬가지로 실망을 한 건지 같은 사람인데 먹을 이유가 있냐니 못 먹을 이유는 뭐야? 라고 하면서 급기야 자신의 밥을 저에게 내어줬어요. 어머님이 보는 앞에서 어머님이 고이고이 만들어준 그 밥을 저한테 먹으라고 통째로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는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 잘 먹을게 라고 하면서 그 밥을 싹 비웠습니다. 시어머니랑 더는 투쟁도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님이 보시는 앞에서 남편이 건네준 그 밥을 싹 비웠고요. 비워가면서 남편한테는 흰 쌀밥을 먹으라고 제 밥을 건네서 먹으라 강요했어요. 남편은 저를 따라 보란 듯이 그 흰밥을 맛있게 비워냈고요.
어머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너무 적나라해 보여서 웃기까지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막 일어나서 간장도 꺼내 밥을 비벼 먹으니 어머님은 못 먹어 죽은 귀신이라도 본 듯이 저를 흘기며 째려보기도 하셨죠. 하지만 별 수 있나요? 먼저 시비를 걸어오셨으니 저도 이판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밥을 다 해치워 먹고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며 어머니께 물었어요. 밥에 넣은 잡곡들이 다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대답을 취하시기도 전에 제가 먼저 시댁 냉장고를 열고 하부장을 열기도 하며 부엌 곳곳을 뒤져댔습니다. 그리고서 발견한 잡곡 봉지라 말린 대추 봉지를 저는 그 자리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다가 그 안에 담아냈습니다. 집에 가져가겠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이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잡곡을 챙기려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며 어머님이 더는 움직이지도 못하게 했답니다. 잘 먹을게요. 저도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간 모르셨나 보다. 뭐 기분은 상하는데 모르신 거니까 이해는 해드릴게요. 그나저나 제가 이거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다 제가 집에 가져가서 해먹어도 되죠? 우리 남편은 이런 거 섞은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쌀밥만 먹을게요. 어머님이 아들 취향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라고 했거든요. 당신 아들한테는 쌀밥만 먹일 거고 나는 앞으로 이 잡곡을 다 내 밥에다 해먹을 거란 걸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다 못을 받고 잡곡들 봉투를 들고는 시댁을 뛰쳐나와버렸어요. 어머님은 잡곡을 눈뜬 채로 저한테 빼앗겼고 당신 아들이 흰밥을 먹은 걸로도 모자라 이젠 집에서 흰밥만 얻어먹을 거란 사실을 직감했는지 따라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남편은 그 뒤로 이어 애들을 챙겨 저를 따라 시댁을 나왔고 그날 저녁 내내 깜깜무소식이던 시어머니한테서 밤늦게 카톡이 날라왔답니다. 그것도 남편이랑 저를 단톡방에 초대까지 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단톡방에 사람을 초대하실 줄도 안다는 사실에 놀란 것과 동시에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다음부터는 밥 먹으러 시댁에 오지 말라네요. 제가 부엌 먹거리를 또 거덜낼까 싶으셨는지 앞뒷말을 싹 다 잘라먹고는 아예 오지를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 말 하나 남기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톡방을 탈퇴했어요. 저는 어머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거고 이제 다시는 시댁에 가지 않기로 맹세를 했답니다. 먼저 오지 말라 해주셔서 감사하단 마음으로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밥 가지고 차별하는 건데 어머님의 그 짧은 생각 때문에 이제 며느리랑은 겸상도 못하시겠네요. 어머님 아들은 당분간 어머님 덕분에 쭉 흰밥만 먹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